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과 애니메이션 리깅을 이용하여 IK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통 조준을 하고 있는 경우 뛰지 못하고 걷는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준 중에도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한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드 퍼슨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아래로 이동합니다. 어웨이크 함수 위에 변수를 작성합니다. 접근이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불변수를 작성합니다. 이름은 isAimMove라 작성하고 펄스로 초기화합니다. move 함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스프린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동 속도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문을 작성하고 isAimMove가 true일 때 타겟 스피드 변수의 일반 속도인 move 스피드를 대입합니다. 아래 회전하는 속도에서도 조건문을 작성합니다. 여기서는 조준을 하지 않았을 때 회전되게 합니다. 저장을 하고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서드 퍼슨 컨트롤러에 접근하기 위해 변수를 작성합니다. 변수 이름은 컨트롤러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컨트롤러 변수를 작성합니다.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서드 퍼슨 컨트롤러에 접근하여 대입합니다. 조준을 확인하는 aim 체크 함수로 이동합니다. 조준되었을 때 컨트롤러에 isAimMove 변수 값을 true가 되게 합니다. 조준되지 않았을 때는 펄스로 변경합니다. 공통된 코드를 관리할 수 있게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aim control이라는 보이드 함수를 만듭니다. 전달받을 인자 값으로 불 변수를 작성합니다. 위 작성한 코드를 복사해서 aim control 함수 내로 옮겨줍니다. 펄스로 설정된 부분을 인자 값인 isCheck로 변경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전달받은 인자 값만 적용해주면 됩니다. 조준되는 부분에서도 이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서는 true로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조준하였을 때는 뛰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구입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면 보통 믹사모라는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을 가져옵니다. 무료로 애니메이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여 접속합니다. 여러 애니메이션이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왼쪽 상단에 애니메이션즈를 클릭하면 됩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기에 오브젝트를 등록합니다. 우측 업로드 캐릭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며 여기에 적용될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등록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플레이어 아마추어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 아바타를 클릭하여 해당 오브젝트가 있는 폴더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Show in Explorer를 선택합니다. 그럼 해당 위치가 있는 폴더를 열게 됩니다. amateur.fbx 파일을 드래그해서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해당 오브젝트가 등록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종료 후 다시 재접속하여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화면에 등록한 캐릭터가 보여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많기 때문에 검색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검색란을 클릭하고 라이플이라 작성합니다. 그럼 총을 들고 있는 애니메이션만 나오게 됩니다. 라이플 아이들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동작을 확인합니다. 맞다면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맷은 유니티라고 적힌 걸 선택합니다. 스킨은 애니메이션만 필요하기 때문에 without 스킨을 선택합니다. 나머지는 기본으로 설정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을 쏘는 애니메이션인
파이어링 라이플. 조준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인 라이플 에이밍 아이들. 총을 들고 달리는 애니메이션인 라이플 런을 선택합니다. 달리는 애니메이션은 루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뛰는 in place를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장전하는 애니메이션을 검색합니다. 검색란에 릴로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서 재장전하는 애니메이션인 릴로딩을 선택합니다. 이 애니메이션도 in place를 체크합니다. 다운을 다 받았다면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My 폴더에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듭니다. 여기서 아까 받은 애니메이션 5가지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다운받은 파일은 휴머노이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파일을 모두 선택합니다. 리그 항목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타입을 휴머노이드로 변경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아바타 디피니션 설정에 Copy from other avatar로 변경합니다. 아래 소스에 아마추어 아바타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의 반복과 위치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파이어링 라이플 파일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항목을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루프와 위치, 회전을 설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각각 트랜스폼에 있는 Bake into Pose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어폰의 설정을 오리지널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 재생 시 오브젝트의 방향과 위치가 기본으로 설정되며 흔들림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루트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그대로를 적용시킬 거라면 Bake into Pose의 체크는 해제하면 됩니다. 다른 애니메이션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만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어야 하는 애니메이션인 아이들과 런은 루프 타임에 체크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읽기 전용이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수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파일만 따로 빼도록 합니다. 파일을 펼쳐보면 애니메이션 파일인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Ctrl D키를 눌러서 복제합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파일만 따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일도 동일하게 복제합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에 추가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 있는 컨트롤러를 클릭하여 애니메이터 창을 열어줍니다. 아이들 워크 런 블렌드를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아이들을 라이플 아이들로 변경합니다. 워크와 런은 라이플 런으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에 6으로 되어 있는 값을 5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재생 속도를 1.2로 변경하여 조금 빠르게 설정합니다. 애니메이터 창을 실행 시 확인하기 편하게 아래로 옮겨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애니메이션이 잘 적용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을 들고 움직이면 이제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 창은 다시 위로 배치하겠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여 에셋을 구매하시고 패키지 매니저를 열어줍니다. 왼쪽 상단에 My Asset을 선택합니다. 찾기 힘들면 우측 검색란에 FPS라고 작성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다운을 받아주시고 완료되었다면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로우 폴리 웨폰 라이트 폴더가 생성됩니다. 여기에 URP라고 적힌 파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그럼 머티리얼이 URP로 변경됩니다. 프리팩 폴더를 열어줍니다. 여기에 웨폰이라는 소총이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플레이어 아마추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화살표 아래를 눌러 자식이 있는 오브젝트를 펼쳐줍니다. 오른쪽 손에 총을 위치시킬 것이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오브젝트 뼈대를 나타내는 스켈레톤을 선택하고 펼쳐줍니다. 라이트 핸드, 여기에 웨폰 2 탭을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프리팹화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합니다. 위치가 0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0으로 초기화합니다. 총의 방향이 손과 맞지 않기 때문에 로테이션 값을 변경합니다. 위치도 방아쇠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총의 위치가 약간 맞지 않지만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캐릭터를 이동시켜보면 이제 좋아 보입니다. 이제 조준을 하고 총을 쏘고 재장전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때 이동을 하게 된다면 동작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하체는 필요 없고 상체만 애니메이션이 동작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크리에이트에 아바타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플레이어 아바타 마스크라고 정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 창을 열어줍니다. 레이어즈 항목을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름은 액션 레이어라 정하겠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를 설정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스크 설정에서 오른쪽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아까 생성한 플레이어 아마추어 마스크를 등록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먼저 라이플 에이밍 아이들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파이어링 라이플과 릴로딩을 추가합니다. 애니메이션 전환이 될 수 있게 파라미터를 추가하겠습니다. 파라미터즈를 클릭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불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이름은 슛이라 정하겠습니다. 하나의 애니메이션에서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전환을 해주기 위해선 메이크 트랜지션을 선택하여 연결해주면 됩니다. 아이들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메이크 트랜지션을 선택하여 파이어링 라이플로 연결합니다. 파이어 라이플 애니메이션이 종료되면 아이들로 돌아가게 연결해줍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트랜지션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전환이 가능하게 해지 엑시트 타임의 체크는 해제합니다. 아래 컨디션지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슛 파라미터의 값이 true인 경우 전환이 되게 설정합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방향을 클릭합니다. 아래 컨디션지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슛 파라미터의 값이 pulse인 경우 전환되게 설정합니다. 아이들로 전환될 때는 애니메이션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여야 하므로 해지 엑시트 타임의 체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엑시트 타임의 값은 0으로 변경하고 픽스드 듀레이션은 체크 해제합니다. 트랜지션 듀레이션 값도 0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이 다 완료되면 전환됩니다. 재장전되는 건 한 번 입력 시 바로 진행되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트리거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이름은 릴로드라고 정하겠습니다. 아이들에서 릴로딩으로 연결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다시 아이들로 전환되게 합니다. 총을 쏘고 난 뒤에도 전환이 되게 파이어링 라이플에서 릴로딩으로 연결합니다. 다만 재장전하고 총을 쏘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단 아이들에서 전환되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총을 쏜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지 엑시트 타임의 체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세팅즈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컨디션지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릴로드 파라미터의 값이 들어오면 전환되게 합니다. 아이들에서도 동일하게 합니다. 바로 전환이 가능하게 해지 엑시트 타임의 체크는 해제합니다. 픽스드 듀레이션은 체크 해제합니다. 트랜지션 듀레이션 값도 0으로 변경합니다. 아이들로 전환될 때는 해지 엑시트 타임의 체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엑시트 타임의 값은 0으로 변경합니다. 트랜지션 듀레이션 값도 0으로 변경합니다.
게임 화면을 보면서 확인하기 위해 창을 아래로 옮겨줍니다. 플레이어 아바타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설정을 보게 되면 휴머노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초록색은 활성, 빨간색은 비활성입니다. 다리 부분인 IK를 클릭하여 비활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더라 해도 다리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유니티를 실행하고 애니메이터 창을 봅니다. 이동하게 되면 아래 액션 레이어는 적용되지 않고 베이스 레이어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션 레이어의 톱니바퀴를 클릭하여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 웨이트 값을 1로 변경하게 되면 상체는 조준을 하고 있고 아래 다리는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아바타 마스크 설정에서 다리는 비활성하였기 때문에 상체만 적용되어 애니메이션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코드상에서 변경하여 조준을 했을 때만 액션 레이어가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애니메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변수를 작성합니다. 변수 이름은 애님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애님 변수를 작성합니다.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애니메이터에 접근하여 대입합니다. 조준을 하는 부분에서 애님의 set layer weight 함수를 작성합니다. 인자 값으로 첫 번째는 몇 번째 레이어인가, 두 번째는 웨이트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애니메이터 창을 보게 되면 액션 레이어가 두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는 0이고 두 번째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 값은 1이 되게 됩니다. 조준을 하지 않았을 때는 두 번째 인자 값인 웨이트 값을 0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스 레이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조준을 했을 때 액션 레이어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총을 쏘는 것과 재장전하는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키 입력을 받으면 실행되게 키 값을 등록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에 있는 액션즈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액션즈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총을 쏘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름은 슛이라 작성합니다. 액션 타입은 패스 스루를 선택하고 컨트롤 타입은 애니를 선택합니다. 바인딩을 클릭하고 패스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선택합니다. 키보드 마우스에 체크합니다. 액션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재장전을 할 버튼이기 때문에 이름은 릴로드라 작성합니다. 액션 타입은 버튼 그대로 설정합니다. 바인딩을 클릭하고 패스는 R키를 선택합니다. 키보드 마우스에 체크합니다. 저장을 하고 창을 닫습니다. 이제 스타트 에셋 인풋 컴포넌트에 있는 스타트 에셋 인풋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에임키를 작성했던 것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퍼블릭 불변수로 슛과 릴로드를 작성합니다. 아래로 쭉 내립니다. 인풋 함수를 복사해서 두 개를 추가합니다. 하나는 슛이라 작성하고 하나는 릴로드라 작성합니다. 위로 올립니다. onAim 함수를 복사해서 두 개를 추가합니다. 동일하게 슛과 릴로드를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조준하는 부분의 제일 아래로 이동합니다. 총을 발사하는 키가 눌러졌을 때 슛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파라미터가 불이기 때문에 애님의 setBull 함수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 값은 문자 값으로 쌍따옴표를 하고 슛을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 값은 불 값인 true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올린 라이플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총을 쏘지 않을 때는 펄스로 변경하여 아이들 애니메이션으로 전환시킵니다. 조준을 하지 않을 때 바이올린 라이플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면 안되기 때문에 펄스로 유지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재장전 될 때를 설정하겠습니다. 재장전 되고 있는 동안에는 빠르게 뛰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드 퍼슨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is aim move 변수를 작성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퍼블릭 불 변수로 is reload를 작성하고 펄스로 초기화합니다. move 함수로 이동하여 조건문에서 is aim move 또는 reload인 경우도 추가합니다. 저장을 하고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is 체크 함수에서 조준 키보다 재장전 키를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 위쪽에 작성하겠습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재장전 키가 눌러졌을 때 input reload 변수가 true이기 때문에 false로 변경해줍니다. 버튼키는 한번 누르게 되면 값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aim 컨트롤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값으로 false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장전 시 조준을 하고 있다면 조준을 풀어주고 이동 때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실행 시 상체만 움직이게 애니메 set layer weight 함수를 작성하고 weight 값은 1로 설정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수 있게 애니메 set trigger 함수를 작성합니다. 인자 값은 문자로 작성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하고 reload를 작성합니다. 조건문을 추가로 작성하고 third person 컨트롤러에 작성한 is reload 변수가 true라면 아래로 진행되지 않고 빠져나가게 합니다. 아래에 다시 추가로 작성해서 조준키를 눌러도 조준이 되지 않게 제한을 두도록 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이벤트를 추가하여 재생이 끝나는 지점에 제한을 걸어두었던 변수 값을 되돌려 주도록 합니다. 접근이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void 함수로 reload라 작성합니다. 함수에서 third person 컨트롤러에 있는 is reload 변수 값을 false로 변경합니다. 애니메 set layer weight 함수를 작성하고 레이어가 베이스 레이어로 돌아가게 0으로 작성합니다. 함수가 호출되는지 디버그 로그를 작성하고 콘솔에 릴로드라고 표시되게 작성합니다. 다시 위로 이동하여 재장전의 마지막 줄에 컨트롤러의 is reload 변수 값을 true로 변경되게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애니메이터 창에서 릴로드를 클릭하고 모션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플레이어 아마추어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플레이어 아마추어에서 재생 가능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애니메이션 이름을 클릭하면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목록 중에 릴로드를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의 하얀 줄인 타임라인을 클릭하여 드래그하면 프레임에 따른 미리 보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탄창이 교체되고 돌아오는 시점에 이벤트 버튼을 추가하여 이벤트를 등록합니다. 이벤트가 등록되어 클릭해보면 펑션에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어 매니저의 메소드에 릴로드 함수를 호출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재장전 키를 누르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호출되고 애니메이션이 종료되는 지점에 릴로드 함수가 호출되어 콘솔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리깅을 이용해서 손의 위치와 조준점에 대한 시선 처리를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매니저 창을 열어줍니다. 왼쪽 상단에 유니티 레지스트리를 선택합니다. 목록에 애니메이션 리깅을 선택합니다.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씬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리그 핸드 레이어라고 정하겠습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리깅에 Setup, 리그를 선택합니다. 리그 핸드 레이어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두 개의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하나는 왼쪽 손인 Left Hand IK, 또 하나는 오른쪽 손인 Right Hand IK를 생성합니다. Left Hand IK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리깅에 To Bone IK Constraint를 선택합니다. 이 컴포넌트는 다리나 팔과 같이 연결된 뼈대를 자연스럽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Right Hand IK도 동일하게 추가해줍니다.
이제 해줘야 할 건 손이 어디 위치로 가야 하는지와 뼈대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웨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위치 값을 초기화하고 왼손이 위치할 레프트 핸드 IK로 이름을 정합니다. 하나 더 복제하여 라이트 핸드 IK를 생성합니다. 왼손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레프트 핸드 IK를 선택합니다. 프로퍼티에 있는 팁에 제일 마지막인 핸들을 추가해줍니다. 레프트 핸들을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타겟에는 웨폰에서 생성한 레프트 핸드 IK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등록되게 투본 IK 컨스트레인트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Auto Setup from Transform을 선택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지게 됩니다. 오른쪽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이제 리그 컴포넌트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리그 빌더를 추가해서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합니다. Add 컴포넌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리그에 셋업 리그 빌더를 선택합니다. 리그 레이어즈란에 리그 핸드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리그 핸드 레이어 오브젝트에 있는 리그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경고글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씬 화면을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소스 오브젝트의 프로퍼티에 할당된 오브젝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웨폰이 손에 있어야 할 위치가 달라져 있다면 위치 값을 초기화해 줍니다. 라이트 핸드 IK의 위치는 오른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줍니다. 레프트 핸드 IK의 위치를 총열 덮개가 있는 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에러는 뼈대에 있는 이름 중 동일한 이름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이름을 변경해주면 에러는 사라지게 됩니다. 정지하고 무기를 자세히 보면 웨폰 언더바 02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 있는 오브젝트의 이름 중 웨폰 언더바 02에 언더바 1을 추가합니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이제 에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캐릭터를 보게 되면 무기의 위치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손의 위치를 수정해줘야 합니다. 라이트 핸드 IK의 로테이션 값을 수정합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에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값을 설정하였지만 실행을 중지시키면 원위치로 가기 때문에 값을 먼저 복사하도록 합니다. 트랜스폼의 컴포넌트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카피의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중지하고 에디터 상에서 라이트 핸드 IK를 선택합니다. 트랜스폼의 컴포넌트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페이스트에 컴포넌트 밸류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까 설정한 값이 적용되게 됩니다. 실행을 하여 왼손의 위치도 수정합니다. 레프트 핸드 IK의 로테이션 값을 수정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수정했다면 값을 복사해서 적용해줍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손의 위치도 잘 된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이번에는 타깃의 위치에 따라 몸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주겠습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하고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리그 에임 레이어라 정하겠습니다. 리그 에임 레이어를 선택하고 자식으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스파인 IK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파인 IK를 선택하고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리깅에 멀티 에임 컨스트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이 컴포넌트는 대상의 오브젝트를 향하도록 회전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조준을 하면 조준점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에 소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여기에 조준점이 되는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자식으로 있는 스피어를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소스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컨스트레인트 오브젝트의 대상을 바라보고 회전을 시켜줄 뼈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를 향하거나 아래로 향할 때 허리 쪽에 회전을 주게 되면 몸 전체가 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척추가 되는 스파인을 회전시켜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체스트가 적당해 보입니다. 컨스트레인트 오브젝트에 체스트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에임 액시스는 앞을 바라봐야 하는 방향을 등록하면 됩니다. 로컬 기준으로 등록하면 되는데 체스트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앞으로 향하는 방향이 파란색인 G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m axis는 G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up axis는 Y축 그대로이기 때문에 Y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제 적용되도록 리그 에임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리깅에 셋업 리그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하고 리그 빌더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리그 에임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아직 조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보는 대상인 스피어의 위치가 캐릭터의 뒤에 있습니다. 조준을 하게 되면 스피어의 위치가 캐릭터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조준하는 방향으로 보지 않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멀티 에임 컨스트레이트의 프로퍼티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스파인 IK를 선택합니다. 멀티 에임 컨스트레인트의 프로퍼티에서 세팅지를 봅니다. 옵셋에서 값을 수정해 주도록 합니다. G 값을 수정하면 캐릭터가 약간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Y 값을 수정하면 캐릭터가 좌우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5 정도면 적당히 타깃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G 값을 수정하여 약간 기울어지게 합니다. 15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정지하고 값을 변경해 줍니다. 이제 조준을 했을 때만 애니메이션 리깅이 적용되도록 해주겠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구분 지어주기 위해 헤더를 선언하고 IK라 정하겠습니다. 리그를 등록해주기 위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손의 위치를 적용한 리그의 변수로 핸드 리그를 작성합니다. 복사하고 조준점을 바라보는 것을 적용할 변수로 에임 리그를 작성합니다. 스크립트의 제일 아래로 이동합니다. 두 개의 변수를 같이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void 함수로 setRigWeight라고 정하겠습니다. 먼저 aim 리그의 웨이트 값을 대입할 것인데 함수의 인자 값으로 받아오게 합니다. 블루 변수로 weight라 정하겠습니다. 이 웨이트 인자 값을 대입해 줍니다. 핸드 리그의 웨이트 값도 인자 값을 대입해 줍니다. 조준을 하지 않았을 때 웨이트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조준을 하였을 때 웨이트 값을 1로 설정합니다. 재장전을 시작하게 되면 조준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게 0으로 설정합니다. 재장전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릴로드 함수로 이동하여 디버그 로드는 추석 처리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값은 1로 되돌려줍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프로퍼티에서 각각의 리그를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준점으로 이용되는 스피어의 오브젝트는 제거하고 빈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aim이라 정하겠습니다. 스피어 오브젝트는 비활성합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프로퍼티에서 aim 오브젝트에 방금 생성한 aim을 추가합니다. 스파인 IK의 소스 오브젝트에 스피어를 aim으로 교체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잘 되는데 재장전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총에 부딪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고 웨폰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있는 오브젝트에 콜라이더를 제거합니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과 애니메이션 리깅을 이용하여 IK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